오케스트라, 분당 윈드 오케스트라입니다. 강북과 경남 이런 얘기하면 어쩐지 한국과 일본의 축구를 보는 듯한 느낌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화합과 하모니입니다. 생활예술 오케스트라의 축제를 통해 강을 건너서 네트워크를 형성한 오케스트라입니다. 강북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북 윈드 오케스트라, 강남 윈드 오케스트라, 서울 윈드 오케스트라,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테헤란 밸리 윈드 오케스트라, 테헤란 밸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 3대가 음악으로 어우러지는 대가족이라는 이런 오케스트라인데요. 하나의 오케스트라 안에서 70대 초등학생서부터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입니다. 평택 페스티벌 윈드 오케스트라, 쉐마 윈드 오케스트라, 마론 윈드 오케스트라.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단체가 있다면 이 11 테마에 들고 싶습니다. 젊음의 열정, 일과 음악을 하나의 삶에 담아라는 오케스트라인데요. 정말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단조로운 일상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진한 인간애와 우정으로 바꾸시는 분들이십니다. 프리모 앙상블, 다솜 팝스 오케스트라, 요벨 팝스 오케스트라, 필레오 오케스트라, 서울 그라티아 오케스트라, 서울 시민교향악단, 서울 프리미어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앙상블 가오리온입니다. 이제 마지막 테마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가까운 미래에 세계 각국에서 세종에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생활예술인 오케스트라에 많은 분들이 외국 분들도 함께 참석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뿐만 아니라 이번 축제를 준비하셨던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꾸죠. 이런 것들에 한 발자국 앞서 나가시는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축제에 원정을 다녀오셨고요. 가까운 여러 곳 외국에서 할머니들의 정말 노익장을 과시하시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펼치시고 돌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감 스트링 오케스트라, 미멜과 카라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제가 이제는 12팀 모두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축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12개 테마, 51개 팀들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지 저는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들의 크고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다시 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이후에 일반인들의 오케스트라 동호회 참여와 관심은 크게 확장되었고 2009년 베토벤 바이러스 드라마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 5년의 시기를 거치며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단체도 있었고 기존의 자리를 잡은 단체들도 회원들이 조금씩 이탈해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 세종문화회관의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51개 단체는 모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져나갔던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꿈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마치 홈커밍 데이를 맞은 듯 다시 모여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반성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번 외부 환경에 따라 힘이 좌우되는가? 오케스트라 단원 스스로 서로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가 하고 조성무 테헤란 밸리 윈드 오케스트라 전 단장의 말씀입니다. 우선 51개 단체는 처음 모일 때부터 개별 오케스트라 단체만을 생각하면 결국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을 수차례의 단체 대표 워크숍과 심포지움을 통해 공유해 나갔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번 축제를 51개 단체가 축제를 만드는 주체로 적극 나서서 기획하고 홍보하고 진행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51개 단체는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협력위원회를 5월 23일 날 창립하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축제협력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과 협의하여 최종 16개 팀이 공연하기로 했던 것을 51개 팀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600명 야외인들 공연이나 개발학기 합동공연 같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로 축제의 양과 질을 더욱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축제협력위원회와 세종문화회관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오케스트라 축제를 함께 만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51개 2,200명의 단원들이 적극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시민의 예술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과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600명의 윈드 오케스트라의 40분 공연 역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그동안 몇백 명의 인원이 애국가나 아리랑 등 한두 곡을 연주하긴 했지만 완결된 공연은 아니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임원전 선생님께서 직접 지휘하는 연합 오케스트라는 저희들의 큰 자부심입니다. 베토벤 500 운명 교향곡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당당히 선보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에 대극장 MC여터 체인버홀과 야외에서 51개 오케스트라가 3-4개씩 테마를 정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공연을 펼칩니다. 전체적인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축제협력위원회 송영희 부위원장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은 10월 19일입니다. 그날 600명 윈드와 대극장의 운명교향곡 공연에 앞서서 2시에 생활 오케스트라 운동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 51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단체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가 오케스트라와 같은 음악 활동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생활 오케스트라 운동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 운동을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for all이라고 부릅니다. 이 51개 단체의 2,000여 단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오케스트라를 함께하는 그 순간은 너무도 행복한 날들이라고요. 우리는 그 행복을 전 국민과 나누고 싶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지역 곳곳에서 저희 51개 단체 말고도 새롭게 연락드린 100여 곳이 이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저희가 모르는 수많은 단체들까지 합치되면 실로 그 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병원과 고아원 그리고 공연과 광장을 찾아다니며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 단체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공적인 문화 기반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공연예술 실태조사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도 공연예술 실태조사를 보면 문예회관 공연장 평균 가동률이 35%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문화 기반 시설이 있음에도 충분하게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해결점을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가동률을 높이려면 또 예산과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만 활로가 나올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말을 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통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는 감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합니다. 자발적인 협의로 운영되는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단체들이 문화회관 공연장과 협력하여 공연장 선순환 대안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공연장 선순환 대안운동이란 문예회관 공연장의 빈 시간을
지역이 많은 생활예술 오케스트라와 단체에게 공연과 연습 공간으로 제공하고 그 단체들은 공간을 쓰는 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 공연과 음악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역의 오케스트라 단체들이 문예회관 공연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되면 그 공연장의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워집니다. 그것은 저절로 관객 확대로 이어지고 공연장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수입 정도로 이어져 가동률은 점점 높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활예술 오케스트라가 활성화되면 전문 오케스트라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전문 오케스트라 공연의 매니아층이 늘고 전문 단원이 지도해야 할 층이 확대되고 젊고 실력 있는 새로운 지휘자의 수요가 높아져서 전문 오케스트라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표로 드리면 간단합니다. 전문 오케스트라와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그리고 일반 시민 관객층이 서로 윈윈하며 상생하는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포 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가 펼치려는 생활 오케스트라 운동은 공연장 선수장 대안 운동으로 문화회관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음악 교육을 통하여 너도나도 오케스트라 단원이 될 수 있고 방방 먹고 오케스트라 운동으로 일상의 삶을 꽃피우는 봉사 공연을 이루고자 합니다. 국민 누구나가 음악 활동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포 올 운동입니다. 향후의 계획은 10월 10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생활 오케스트라 운동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 후 2015년에는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생활 오케스트라 축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2016년에는 국제적인 생활 오케스트라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 생활 오케스트라 축제를 지금부터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자석이 있는데 좀 여쭤봐야 되는데 안 나오셨어요. 공연본부장 어디 계십니까? 네. 예. 저희 박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내년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그리고 2016년도 세계 생활 오케스트라 축제 등 향후 지속적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축제를 함께 해줄 것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저 사장님께서 지금 본의회, 시의회, 의회가 갑자기 열려서 거기 가셨는데 저는 세종문화회관의 박승현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51개 단체들을 대표해서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축제를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열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사장님과 또 사장님 모시고 저 또한 같이 그 모습을 항상 지켜봤습니다. 말씀하셨던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년에 그 전국적인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세종문화회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장을 만들고요. 또 2016년에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예술 세계 축제를 만드신다면 세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모르겠으니까 틀림없이 좋은 축제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봉원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자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은 세종에서 정말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자간담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긴장해서 중요한 것들 아까 전에 빠뜨렸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최은석 감독님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번만 빠뜨린 게 아닙니다. 박승현 본부장님 소개도 빠뜨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생활예술인들에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세종문화회관의 박승현 본부장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순서로
10월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을 송영희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인사드렸던 사단법인 성남인도 오케스트라 단장 송영희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걸 발표하라고 했을 때 어찌나 떨리든지 저 안에 앉아있는데 계속 진정이 안 돼요. 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또 안 떨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똘망똘망한 눈을 봐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거는요, 10월의 축제 세부 프로그램인데요. 51개 오케스트라 단체가 준비하는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의 주제는 아까 들으셨다시피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4올입니다. 이는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하모니를 이뤄서 멋진 삶을 만들어가자는 우리의 소망을 담았는데요. 시민예술가 2,200명의 오케스트라 축제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은 시민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축제를 스스로 만들어가서 이번 축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축제 스케줄을 한번 알아볼까요? 10월 14일 화요일부터 10월 19일 일요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전역에서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먼저 10여 개의 단체가 3, 4개씩 그룹을 형성해서 대극장과 엠시어터, 챔버홀 등에서 각각의 주제와 프로그램들을 정하고 멋진 하모니를 펼칩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 상세히 한 번 더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요. 엠시어터에서 8개 단체 431명의 단원들이 총 3회의 공연을 펼칩니다. 17일 금요일부터는요. 대극장 엠시어터 챔버홀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연이 펼쳐지고요. 10월 18일 토요일에는 야외 공연까지 합쳐져서 29개 단체가 축제의 절정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10월 19일 일요일에 있는데요. 2시에 생활 오케스트라 운동 추진위원회 발족식에 이번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신 전국의 100여 개 오케스트라 단체들을 초대하여서 발족식을 하고요. 그러면서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다음은 3시 반에 600명 인도 오케스트라 공연이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과 광화문 광장에서 있고요. 다음으로는 오후 5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임원정 기자님의 지휘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그다음에 오광혁 교수님의 지휘로 단일악기, 플룻과 색소폰 연주 및 만돌린 공연이 있습니다. 19일 피날레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공연에는요. 먼저 생활 오케스트라 운동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있고요. 여기서는 공연장 선순환 대한운동, 참여하며 즐기는 음악교육운동, 방방곡곡 오케스트라 운동 및 향후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과 광화문 광장에서 플래시몹으로 시작하는 윈도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극장에서는 베토벤 심포니 5번이 연주되기도 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이날 광화문 광장인데요. 19일날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알뜰 장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뜰 장터가 열리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 시민들과 함께 저희가 마지막 공연 야외에서 연합 인도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감동적이고 웅장한 그런 공연을 하게 됩니다. 600명 인도 오케스트라의 공연 프로그램은요. 연세대 이철훈 교수님의 지휘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플래시몹으로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 광장에 숨어있던 연주자들이 나오면서 플래시몹으로 엘가의 무풍당당 행진곡으로 문을 엽니다. 다음으로 나팔수의 휴일과 1812년 서곡 등 이런 곡을 연주를 하게 되고요. 이럼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생활 오케스트라인들이 만들어가는 연주회를 문을 열게 됩니다. 다음은 연합 심포니 오케스트라인데요. 곡 해석과 지휘에 있어 섬세하기로 소문난 임원정 선생님의 지휘로 베토벤 5번 운명공연곡을 연주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공연이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악기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되게 역사적으로 기록될 것 같은 그런 연주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51개 단체가 처음 만난 날이 3월 31일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시민이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생활 오케스트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축제위원회라든가 저희 51개 단체 대표자님들께서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그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됐는데요. 그래서 이날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 51개 단체의 바람이 특별하게 담아져 있어서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우광효 교수님의 지휘로 색소폰과 플룻 앙상블 9개 150명이 연주하는 공연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즐겨 듣고 귀에 많이 익숙한 곡들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 해피데이,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이런 곡들을 여기에서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메가 카라스 만돌린 연합 공연이 있는데요. 신아리랑 도나우강의 장면 결정을 만돌린의 아름다운 선율로 보여줬는데 이날 또 특별히 우리 지금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코너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날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와서 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연주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개별 단체의 공연도 어렵지만 각양각색 51개 단체들이 함께 모여 공연을 꾸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는 우선 7월 5일, 6일에 있었던 10월 축제를 위한 예선 공연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공연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또 어제 시작된 연애 오케스트라 연습이 어저께 자기라트 중에서 플룻 파트 연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은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을 모두 초대해서 공연을 보여드려도 괜찮을 만큼 정말 멋진 축제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 51개 단체는요. 각각의 연주를 공연 3, 4개 단체들이 그룹을 이뤄서 자기 단체들의 그 프로그램과 그런 거에 맞춰서 공연 컨셉들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 컨셉에 의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10월 18일 토요일에는 야외에서 세종 야외 무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가을 그 소리와 함께 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아트 앙상블, 신은혜 색소폰 앙상블, 서울 메트로팝스, 의정부 윈드 오케스트라, 아르누스 윈드 오케스트라, 쉐마 윈드 오케스트라, 마론 윈드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극장 공연인데요. 대극장 공연은 총 3회가 있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에 음과 함께하는 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송파 뮤즈 오케스트라, 경기 시니어 앙상블, 현대자동차그룹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게 되고요. 18일 토요일에는 두 번의 공연이 있는데요. 먼저 낮 공연에는 가을 그 소리에 취하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성남인도 오케스트라와 평택 페스티벌 인도 오케스트라, 서울 시민교향악단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저녁 공연에서는요.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장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분당 인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앙상블 가우디오, 그다음에 MS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챔버홀 공연인데요. 챔버홀도 역시나 세 번의 공연이 있습니다. 17일 금요일에는요. 가을 그 깊은 향기 속으로라는 컨셉으로 유메가 카라스 만돌린, 성파 윈드 오케스트라, 서울 프리미어 오케스트라, 서울 윈드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고요. 10월 18일 낮 공연에는 가을 속에 전해지는 크로스오버, 이지 클래식, 클래식과 함께하는 재즈라는 주제로 라임 오케스트라, 프리모 앙상블, 과천 뮤즈 챔버 오케스트라, 라운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요일 저녁 공연인데요. 음악이 전하는 추억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 그라티아 오케스트라, 강북 인도 오케스트라, 테헤란 베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폴립스 플룻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게 됩니다. M시어터에서는 총 6번의 공연이 있는데요. 14일 화요일 그 전체 10월 축제의 문을 엽니다. 가을을 여는 영혼의 소리, 소중한 인연들의 음악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방대학교 오케스트라,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세라세 오케스트라, 하모닉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감동적인 연주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10월 15일 수요일에는 가을 속에서 느껴지는 동서양의 인연이라는 주제로 김포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마빌레 오케스트라, 강스트링 오케스트라, 강북 오케스트라가 10월 16일 목요일에는 작은 스타들의 외침, 드라마 속으로 음악으로의 세계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리네 색스폰 오케스트라, 베누스토 오케스트라, 필레오 오케스트라, 하나챔버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릴 겁니다. 10월 17일 금요일에는요, 가을밤의 희노애락이라는 컨셉으로 서울 색스폰 오케스트라, 경북 인도 오케스트라, 강남 인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들려드릴 거고요. 10월 18일 토요일 낮 공연에서는 미친 소리에 빠지다 라는 컨셉으로 테헤란 벨리 윈드 오케스트라, 소리의 플루트 앙상블, 예음 색스폰 오케스트라, 위트티 윈드 오케스트라가 10월 18일 토요일 저녁 공연에서는 꿈을 이루다, 행복한 꿈의 노래, 추억을 노래하다, 아름다운 꿈을 노래하다, 음악으로 행복을 그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강 색스폰 멤버스, 다성 팝스 오케스트라, 소니투스 플룻 오케스트라, 요웰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체 프로그램 소개를 마쳤는데요. 어때요? 지금 제 프로그램 소개를 듣고 나시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체인버홀 10월 18일 토요일 날 6시 공연하고요. MC부터 10월 18일 공연하고 공연 주제가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체인버홀에 미친 소리에 빠지다가 체인버홀 공연이고요. 근데 여기 MC부터 여기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주제하고 바뀌어가지고 오류를 잡아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보시니까 어때요? 막 공연들이 막 설레면서 기다려지시지 않나요? 네. 나 이 공연 봐야지. 빨리 스케줄표 보시고 체킹하셔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비워놓으시고요. 저희가 곧 다음 주 정도에 티켓 오픈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공연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영희 부위원장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기획한 바와 달리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51개 단체들을 모두 조율해가지고 공연을 다 같이 하려다 보니 일이 너무 커졌고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만능에서 잠깐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3부 순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단체의 이야기였다면 다음부터는 개별 단체의 조금 더 생생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개 단체를 12가지 테마로 소개해 주셨던 윤자희 위원께서 단체 이야기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이제 막바지에 저희 모임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팀은 10대에서 70대까지 3세대의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고 있는 팀들을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평택 페스티벌 윈드 오케스트라에서 그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기 PPT를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셔가고요. 세계 오케스트라에 당당히 어깨를 걸고 만나신 감스트링이 제일 먼저 나와서 저희 개별적인 단체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어디 계시죠? 오케이. 예. 안녕하십니까, 강스트링 김경련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처음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다른 단체들하고 비슷하게 저희도 자발적으로 제일 중심으로 모여서 저희는 바이올리니스트였고요. 지금 저희는 하고 있고요. 제가 연주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모이고 전문가들도 있고 비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연주를 처음에 그냥 뭐 재미로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자, 저희가 성남 분당 지역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습실도 그쪽에 있어서 성남 미디어센터 중심으로 연주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트센터 그 아카데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행사도
연주를 했었고 정기 연주에도 당연히 분당에서 여러 번 했었고요. 그거는 다른 기초 단체들하고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하지만 아이들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학생들이 좀 있어서. 하지만 이제 어저께 며칠 전에 받은 게 제가 저희 활동을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전달을 받아서요. 저희가 지난 9월 1일하고 9월 4일 날 월드 시빅 오케스트라라고 뉴욕을 본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한국에서 좀 연주자들을 데리고 와달라 부탁해서 아시아 투어를 함께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9월 1일, 4일, 9월 1일 날 타이베이 여기가 중정민영가 안에 연습홀이거든요. 연습실에서 전 세계 8개 나라에서 90명의 단원들과 같이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WCO는 전국 세계 각국에서 모인 비전문가하고 전문가들이 합쳐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악장님이나 뭐 군데군데 있는 단원들은 거의 줄리어드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지만 연주자가 아니고 지금 저처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처럼 정말 취미로 할 일 없어서 지금 여가 시간을 활용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간을 쓰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연주 실력도 상당히 뛰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정민영과 타이베이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하게 됐고요. 연습하는 과정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러니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가면 정말 의학하실 거였어요. 하루에 8시간,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에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일본 사가에서 연주를 했었고요. 또 이거는 9월 4일 날 연주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단원들이 지금 총 일정이 10일 정도 됐거든요. 8박 9박 10일 정도 됐는 일정이었는데 모두 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저 아시겠죠? 8개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다 왔으니까. 그리고 지휘자는 제일교포신데 한국은 전혀 모르시고 한 번도 못 봐보신 적이 미국 분이세요. 아까 조금 보시겠지만 미국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미국으로 귀화를 하시면서 일본 여권은 버리고 한국 여권만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당당히 자기 한국 국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당연히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거는 거의 영어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영어 제가 그러니까 저도 머리에서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거를 제가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가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사실은 교토 연주도 잡혀 있었었는데 교토 연주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모두 다 움직이기엔 조금 껄끄러운 지역이라서 위쪽으로 안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규슈로만 끝냈습니다. 이번은. 그리고 제가 한국 파트너로 많이 데려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90명에서 단 3명, 한국 국적은 3명이었고요. 조금 안타깝게도 데려간 인원 중에 몇 명이 일본 분이시라서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데려간 모두 다 연주자들 다 무사히 훌륭한 연주를 마치고 굉장히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제가 지금 티를 입고 있는데 이런 티도 수억 개가 생겼어요. 왜냐면은 오는 단체들마다 그런 걸 같이 추억을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작년에 제가 지금 여기 아주 발전적인 모습으로 연합회가 이루어졌잖아요. 일본에서는 50여 년 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모리시타 박사님이 자오를 설립하셨죠. 일본 연맹을 설립하셨고 지금 여기 가운데에 계신 분이 지금 모리시타 여사님이신데 여사분이 이제 대신 그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우연히 만나서 한국에 그런 거 없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 있었으면 제가 당당히 한국에 있다.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지금 일을 모두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멤버로서 WFAO라고 세계 아마추어 지도자 연맹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저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들 따라오고 누군가가 앞으로 가야지 뒤 보고 쫓아오지 않겠냐. 이제 우리가 가자, 몇 명이라도 가자.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고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내년에
지금 밀라노에서 엑스포 국제 엑스포가 있거든요. 그 엑스포 같이 가고 앞으로 계획을 같이 공유하죠. 근데 이거는 지속적인 건 아니고요. 1년마다 한 번씩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지금 세계 뭐 축제하면서 계속 뭐 계획을 봤는데 2016년에 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건데 2017년을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WFAO도 그렇고 WCO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여기 모임 자체도 저도 굉장히 정말 훌륭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가서 할 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저는 저대로 한국에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연주하고 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여기 WCO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연주자들이 같이 소통을 하는 것 떠나서 세계 곳곳에 있는 훌륭한 연주홀에서 나도 한 번은 연주를 해보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홀에서도 연주를 한번 해보고 저 홀에서도 해보고 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시면 내년에는 뉴욕에서 링컨 센터 앨리스 툴리홀에서 연주를 하게 되고 브람스 3번 심포니하고 두보리자 첼로 콘체르토 연주를 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여기 모임 여러분하고 같이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아까 제가 소개하다가 못한 팀인데요. 10대에서 70대까지 3세대에 품고 어우르고 계시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중에서 평택 윈드 페스티벌 윈드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평택에서 올라왔습니다. 평택 페스티벌 윈드 오케스트라 단장 심작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택 윈드는요, 사실 2005년도에 클라리넷 앙상블로 시작됐습니다. 그랬다가 지역에 있는 많은 뮤지션들과 이제 같이 자꾸만 합류를 해가면서 플룻 앙상블이나 그다음에 색소폰 앙상블 팀들 이렇게 다 모아져가지고 결국은 윈드로 11년도에 이제 탄생을 합니다. 물론 전문 직업을 가진 분들, 뭐 선생님, 약사, 의사, 뭐 때로는 뭐 노무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제자를 데려왔고 또 엄마는 또 아들을 데려왔고, 왜냐면 아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막 담배나 피고 여기 있으니까 야 우리 같이 음악을 하자 해가지고 데려오고, 또 딸하고 아버지, 또 때로는 부부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단체 소개를 하게 된 이유는 너무 그 구성이 중구난방, 아이 어린아이서부터 백발의 그 할아버지까지 모여 있으니까 정말 진정한 생활 오케스트라가 아니겠냐 해서 아마 그 발표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은 상당히 그 음악을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뭐 음악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리를 먼저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죠. 근데 합주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남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활 오케스트라는 그 사회에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단체는 엄마와 아들, 그리고 선생과 제자, 그리고 부부, 그다음에 아빠와 딸, 이렇게 모든 그 단체 여러 개 층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3세대 그 오케스트라다라고 이렇게 저희를 명명해 주셔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마음의 소리를 귀에 기울이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합한 것은 바로 음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단체들의 그 단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같이 이렇게 화목하고, 그 다음에 사회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회를 세종문화회관이 이렇게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시민예술축제라고 하는 어떤 장을 마련해서 함께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도성장의 그 병폐로 안전 불감증이나 그다음에 그 문화의 그 빈곤 이런 속에서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정말 아까 그 소개해 주시는데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의 그 엘 시스티마를 실현하시는 그 꿈의 오케스트라 총 감독님이 계시다는데 평택에도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1차적인 뭐 베토벤 바이러스인가요? 거기서 똥덩어리들이 사고를 치죠. 웃어주는 게 안 웃죠? 그 드라마에 보니까 똥덩어리들이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2의 베토벤 바이러스는 우리 여기 모여 계신 50개 단체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사고를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끼리 사고를 쳐봐야 그 강한 몸만 시끌벅적하고 말겠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여기 앞에 계신 그 기자분들하고 언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음악을 해서 우리나라를 행복한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들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은 여기 오늘 나와주신 그 언론인인 것 같습니다. 얼만큼 홍보를 잘 해주시냐에 따라서 이런 시민 축제도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약간의 협박이었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예, 다음번에는요.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전국구라고 해서 지방에서 이번 축제를 위해서 참석하셨던 분들입니다. 대구 예음 색소폰 오케스트라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예음 색소폰 오케스트라 김준영입니다. 지난 5월달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아주 점잖은 목소리에 말투가 조금 느린 목소리였는데요. 그 세종문화회관인데 그 여기서 연주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저는 그 얼마 전에 제 주등록 번호 뒷번호를 묻는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이 또 왔구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조명스럽게 됐죠. 우리도 여기 대구에서 그 세종 격인데서 우리도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 멀리 가서까지 할 거 있느냐 하면서 조명스럽게 했는데 그래도 그 의도를 정말 하나씩 다 설명해가면서 제 조명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친절히 대답을 해주시길래 이거 좀 살다 보니까 이거 참 이런 기회도 오는구나. 이 꿈의 무대 세종인데 이 지방에까지 연락이 오는 것을 보니까 저도 대구에서는 유명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름을 제가 물어놨어요. 그 양세날 씨였는데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세종에 회의를 오기 시작했는데 오면서 저희는 한 번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처음 이제 모임은 저한테 연락 오고 그 다음 날이라서 저희들이 오지를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왔었는데요. 계속 오면서 그 세종이 깔아준 이 우리 음악 여행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늘 있었기 때문에 늘 한 4시쯤 열차를 타고 와서 또 마지막 열차 11시 차 타고 또 대구에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루하거든요. 사실 한 2시간 정도 타는데도 저희 단장님하고 같이 늘 오곤 했는데 그래도 올 때마다 저희가 음악 외적인 부분 한 분씩 인연을 맺고 인사를 나누면서 저 앞에 지금 계시는 저 우리 연자의 단장님부터 빅돌에서 풀립스 또 우리 박예진 단장님 좀 여성팀이에요. 그렇게 이제 막 보호님 단장님도 계시고 인연을 맺고
이게 참 더 좋았습니다. 정말 이제 횟수가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이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번에 그 중앙일보 제 기사를 윤 단장님께서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음악적인 부분,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은 팀의 소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팀과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팀, 이거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사실요. 이거잖아요. 잘하는 팀, 우리가 프로에 도전한다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도전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쉬웠던 점은 이 동네 옆집 아줌마 아저씨들이 설거지 하다가 시간이 되면 연습을 하고 직장 퇴근해서 저녁도 안 먹고 연습을 하고 그런 아줌마 아저씨들의 모습들 정말 그 생활에서 묻어나는 내 음악 생활들, 삶이 있는 음악들 이게 전혀 조명이 안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전공자들보다는 비전공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비전공자들의 음악 생활들을 좀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오랫동안 우리 생활예술 오케스트라가 이어지려면 음악적인 부분도 음악적이지만 친교, 인연을 더 중시하면 또 오래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본부장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네요. 안 계셔야 되는데요. 그 박 본부장님은 말씀을 하면 시작하시면 버벅대는 게 없어요. 그 언신 같아요. 언신. 그래서 사람이 실수도 있고 제가 이때까지 한 9분 정도 얘기를 모습했는데 한 번도 버벅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본부장님께서 언제 삑사리를 내시는지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올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젊음의 열정, 일과 음악을 함께 담는다. 열정의 아이콘입니다. 서울시민교향악단 어디 계신가요? 서울시민교향악단의 이정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첼로를 하는 단원이고요. 저희 악단은 2003년에 처음 창단을 해서 작년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 원래는 저도 이제 합류한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됩니다만 원래는 직장인들 오케스트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한둘 들어오고 최근에는 18살짜리 고등학생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른 뭐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특징이라고 하면은 현재는 철저히 단원을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음악적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뭐 생활적인 면 또 서로의 어떤 교류와 소통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적인 면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장기적인 기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저도 그 전에도 몇 군데 아마추어 활동을 해보겠지만 아마추어 단체들이 연주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게 그때그때 프로그램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는 이 곡 했다, 저거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뭐 좀 가벼운 곡을 하기도 했다, 진지한 곡을 하기도 했다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지금 베토벤 교향곡 정복 연주를 재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해오고 있고요. 작년에 10주년을 맞아서 9번 교향곡을 성남아트센터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지금 축제에 참여하는 곡이 저희가 베토벤 3번 영웅이지만 저희 그보다 일주일 전에는 저희 정기 공연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베토벤 교향곡 3번, 8번을 두 곡을 연주하고요. 내년에 4번, 6번을 연주하면 이제 베토벤 저희 장기 기획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기 기획으로 저희가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말러 교향곡이나 브로크너 교향곡 정곡에 좀 어떻게 보면 포함된 것 같지만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문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괴테를 주제로 한 곡들을 모아서 연주를 짠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철학적인 주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를 주제로 한 연주회를 짠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이 곡 저 곡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를 꾸미려고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아마추어긴 하지만 좀 진지한 레파토리, 저희가 이름이 서울시민교향악단입니다. 교향악을 그야말로 저희들이 탐구하는 교향악 문헌들을 탐구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교향악 문헌들까지도 저희들이 발굴해 내려고 길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독일에서도 이렇게 생활하고 하긴 했지만 그쪽에서는 학생 오케스트라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도 굉장히 현대곡이나 안 알려진 곡들도 많이 연주를 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오케스트라를 독일에 있을 때 했었는데 거기서는 일생교향곡 사학원을 하고 또 현대음악 바로 그때 그 지역에 사는 작곡가한테 위촉해서 신작을 초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이런 꿈도 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그 직업 오케스트라들도 사실 레퍼토리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명한 교향곡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연주되지 않은 그런 곡들도 많은데 나아가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관객들의 그 유명도라든가 시장성이 없어서 연주되지 못하는 그런 곡들도 그 음악성 있는 그런 곡들을 진지한 곡들을 계속 탐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민교향악단은 앞으로 그래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진지한 곡 방향으로 나가는 악단으로 방향을 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프로 오케스트라는 아니지만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단체별 특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사실은 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십사고 나머지 짧게 몇 팀만 더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짧게 해주실 거죠? 네, 경기동창 동문 모임입니다. 경기 시니어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경기 시니어 앙상블 단장 김도환입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게 저희 저희 팀 소개를 갖다가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에게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학회 같은 것도 주관해봤는데 이게 그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은 의미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대강단 결선에 나가게 돼서 단한 모두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장이라 관객 동원을 지금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다 줄 수는 없다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이 참가단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하는 운영에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박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경기 시니어 앙상블은 그 아마추어 윈드 오케스트라는 로는 1988년 경기 취조악반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졸업생으로 범위를 넓혀갖고 현재 75명까지 늘었는데요. 연령별로는 1958년 졸업생에서부터 2012년 졸업생까지 나이로는 77세에서 21세까지 한 55년 차이가 나게 두 세대를 훨씬 뛰어넘어 조화롭게 연습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예선에서 결선을 통과한 것도 머리가 하얀 단원들이 많아서 그걸 갖다가 조금 높이 봐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방세비를 맞아서 한전아트홀에서 연주했고 KBS 홀에서 2번, 세종문화회관 MCRT에서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활동 범위를 넓혀서 경기고 옆에 있는 장애 학생을 위한 정애학교에서도 공연을 가졌고 작년 제4회 국제관악제 제5회 지금 올해 국제관악제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고 밴드반은 긴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전설처럼 자랑만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실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해방 직후에 시공관에서 운명을 연주하였고 그 KBS 방송 시작
마감할 때 애국가도 그때는 경기고 밴드반이 연주를 했다거든요. 이제 기자분들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3,000개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하고,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가서 한번 그 큰 CD점에 갔더니 이 관악 오케스트라 밴드 그 CD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의 고등학교 그 콩쿠르에 나온 CD가 그냥 몇십 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전문악단 그 CD가 그 관악단 CD가 너무 많아갖고 그 참 저 부러웠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CD점에 가도 관악 오케스트라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CD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일 간의 문화 차이가 너무 엄청나서 지원이 필요한데, 이 시민 축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마추어 축제를 열고 그걸 국제적으로까지 넓힌다고 해서 저희들을 북돋아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의 중고등학교 음악 시스템을 한번 벤치마킹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A 시스템 얘기도 나왔는데, 미국에는 모든 학생이 오케스트라나 관악 밴드나 재즈 밴드에 들어가서 연습을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연말에 정기 공연을 하고 음악 1인 1악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의미 없이 음악의 할아버지는 뭐 피아노의 시인은 그 쇼팡 이런 데 시간을 너무 들인 것 같아서, 우리도 감성 교육을 위해서 이제 1인 1악기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시민 축제를 계기로 음악 교육이 활발화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밑바탕에 대해서 프로까지 또 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9월 초에 한양대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에도 갔었는데, 일본 팀이 몇 명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중 곡목이 하나가 제일동포 작곡가가 작곡한 거였는데 판소리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이 뭐냐면 제일 조선인 음악제 콩쿠르를 위해서 작곡한 곡인데, 일본에서는 이 콩쿠르를 위해서도 이런 곡을 작곡하고 위촉하고 있는 걸 봐서 이 시민 축제가 더욱더 발전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적인 정서가 묻어나고 아마추어도 연주할 수 있는 관악 창작극이나 편곡 공모전도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관악 오케스트라가 정말 번창해서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마빌레 세계 첫 무대를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셨던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력도 간단하니 소개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방동과 여의도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빌레 오케스트라의 단장 강수희라고 합니다. 배운 지 1년이 채 안 되는 초보부터 어릴 때 1, 2년 정도 배운 것이 전부인 주부들까지 순수 아마추어로 이루어진 저희 오케스트라는 대방동 여성프라자 문화센터에서 시작했고, 바이올린과 플루트 선생님을 주축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작은 연습실에 모여 합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작은 행사의 오프닝 무대에서 몇 번 선 것이 전부인 저희는 우연히 이번 행사를 알게 되고 세종문화회관 무대를 한 번만 밟아보자고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2차 경연을 참석했던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분 연주하고 5시간 뒤풀이했습니다. 아마빌레의 본격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은 세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 2월에는 첫 번째 정기 연주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로 저희는 역사가 깊은 선배 오케스트라 분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운영상 궁금했던 많은 정보들도 한꺼번에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의 활기찬 활동을 보고 악기 연습이 지겹고 힘들다며 슬럼프에 빠졌던 우리 아이들도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아빠들 중에서도 악기를 시작하신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문턱이 높을 것 같고 누리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오케스트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나도 들어가서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자랑스러운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10분 연주하고 5시간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팀입니다. 미멜과 카라스 연합 만도린 팀인데요. 이분들은 노입장을 과시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칼라스 만돌린의 전민숙입니다. 많은 이야기의 갈래 중에서 저에겐 75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라네요. 전 교직 생활을 하다 퇴직을 하고 나서 늦은 나이에 만돌린을 만났습니다. 8년째 배우는 즐거움과 또 여럿이 함께 활동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당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젊은이들과 함께 발맞춰서 활달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제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물론 아주 가끔 박자를 놓치기도 하고 살짝 민폐를 끼칠 때도 물론 있지만 생활 예술인으로서의 또 다른 제2의 삶을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꽃다발 사나르기에 바쁘다면서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 더 있으시다고 들으셨는데. 저는 카라스 전단장 고혜련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내 취미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으면 최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이에 내년에 70에 뭐 직업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지만 내가 이 좋아하는 만도린을 가지고 내 마지막 생애를 한번 저기 프로그램을 짜보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어디서 뭐 불러주는 일은 없어도 그래도 해외에서 불러주면 얼른 달려갑니다. 재미있게 또 나이가 뭐 우리는 젊어봤자 50이 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만도린을 좀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악기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일본에 가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다케우치 선생님 문화생 발표회 가니까 정말 그 차려진 순서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게 아직까지 한국에는 많은 인구가 없지만은 그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팀들은요, 실제로는 개인 팀의 소개라기보다는 저희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다양함이 있다,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면 이런 다양함을 품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